네, 오늘 투자 알고리즘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공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첫 번째로는 그 2차 전지를 볼 텐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이슈가 없는데도 수급이 지금 코스닥으로 강하게 몰리고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는데 2차 전지는 늘 오르면 떨어지고, 그렇죠? 반복하는데 최근은 조금은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 반덤핑 관세 이슈가 나왔고요. 자, 그런 이슈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가 소재단 중심으로 반등하는데 이게 단기적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보세요, 이 이슈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LFP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FP를 쓰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안정성과 이제 비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선다라고 보는 것들이 일단 좀 맞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전기차 내에서 이제 폭발에 대한 이슈, 위험성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LFP가 대안으로 떠올랐었던 상태였었고, 근데 그것들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LFP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상태다라고 하면은 상태로 좀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에서 올라온다는 것들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세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2차 전지들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 전기차고 그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들이 일단 풀려나가야지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실적들이 본격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일단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좀 바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과정들 정도로는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본격 상승의 랠리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최근의 바닥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캐즘이라는 단어가 너무 지겹습니다. 이제는 네. 2차 전지 안에서 대체 언제 뭐 캐즘이 극복하는데, 이건 정말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지루하실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뭐 관세 덤핑 그 부과라든지, 그리고 LNF도 지금 그 비중국의 LFP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 냈거든요. 이렇게 조금 호재가 조금 더 부각되는 시기가 아닌가, 2차 전지에서는.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앵커님 말씀에 딱 생각이 났는데 지겹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주가도 지겨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래 이제 좀 개선돼야 될 것들이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들이 주가의 다음 스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물음표인, 그러니까 지겹도록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 이 지겨운 것들이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의 주가의 흐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지금 긍정적인 레포트들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LFP란 것에서 반등의 포인트들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대한 인식,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싸졌다는 인식들 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올라올 때 본격적인 상승세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수익을 먹겠다. 그리고 조금의 잘라치는 이런 매매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이것들이 과연 이제 시적절하게 모든 것들이 다 때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될까? 만약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종목의 추세들을 이제 좀 가져가면서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매매를 좀 지향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은 상태들이 지금 아직까지 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아직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2차 전지를 지금 끌어올려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재료는 무조건 실적이겠네요? 실적이고 전기차들이 돌아서야죠. 그게 지겹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겨운 것들이 수요 회복이. 수요 회복이 나타나야죠.
근데 지금 뭐 글로벌 전망치를 보면 유럽 쪽에서도 전기차 수요 꽤 늘고 있고 LG 엔솔도 이번에 흑자 전환하고 다음 분기는 부진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또 실적 개선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유럽 쪽이 워낙 좀 친환경 이런 것 쪽에 좀 상당히 좀 포커싱이 많이 돼 있는 규제가 많이, 나라들이죠. 완화돼 그래서 있었어요. 친환경 쪽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모습들은 일단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으로도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들은 유럽 내에서 지금 현재 전력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럽에 이상 기후 왔다. 지금 뭐 43도 찍었다, 46도 찍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내에서의 유럽 내에서의 전력망들 또한 이제 상당히 좀 오랫동안 노후화돼 있는 것들이 비중들이 지금 40년 이상 된 전력망들이 4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전기 가격이 비싼 유럽에서 이 전기차들의 흐름들이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까? 뭐 물론 지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가를 이제 지금 현재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일 것이냐.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좋으냐. 그러니까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더 좋아지고 이것들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전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반덤핑 관세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 소식 때문에 소재 중심으로서의 지금 수급 확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긴 하겠지만 소재단에 대한 집중도는 얼마나 갈까요? 이 반덤핑 이슈도 조금 세부적으로 좀 까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의 이제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매기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 수익을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현재 미국 내에서 이제 셀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양들을 점점 늘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의 흑연들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관세를 매겨진 것들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흑연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미국으로 셀을 넘긴다면 또 거기서 또 관세 이슈가 또 불거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조건적인 호재로 좀 볼 수 있을 거냐. 결국은 우리도 중국산 흑연을 써야 되고 관세 이슈는 아직도 좀 시끄럽다라는 네. 관점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좀 봐야 될 것들은 물론 최근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수익률을 코스닥이 많이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 맞아요.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차트를 일단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고점과 지금의 주가의 흐름들을 해보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보시고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소형주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차트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높이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많이 이 엇박자 난 것들을 코스닥이 많이 좁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코스피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차 전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소재단의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소형주들이 많으니까 여기엔 소형주들이라는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대형주 구간들로 분류돼 있는 저 업종들, 종목들 내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시총이 큰 대형 종목들을 좀 공략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전망이시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은 저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저희 바로 다음 반도체 넘어가시죠. 하이닉스의 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인가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이 주가 흐름을 좀 바닥을 다진다라는 신호로 봐야 되나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다라고 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제 레포트가 나왔죠. 네. 근데 그 레포트 내용들을 이제 골드만삭스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거기 내용들에서는 공급의 증가율이만 40%대 되고 하지만 수요의 증가율은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더 우위인 상황들이 가서 이제 HBM 시장이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일단 HBM 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공급 과잉 이슈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를 이
이 가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갖고 있는 생산 라인에 달려 있어요. 만약 정상적으로 엔비디아 AI 시장에 정확하게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공급을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의 내용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조금 그 상위 등급의 HBM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닌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고 오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들었던 얘기들이 뭐 이번 젠슨왕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슈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1년째 듣고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명확한 사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잠깐 쉬기도 하거든요. 그 쉬는 과정 중에 일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하이닉스를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에서 저점을 마련하고 그리고 저점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로 복귀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 추세로 다시 복귀하는 시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매수 트라이를 해보는 네.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점을 잡았을 때 매수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 미국의 중국 수출 칩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그동안 많이 눌렸던 삼성전자가 조금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H20 그쪽에 HBM3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점 보았을 때 우리가 꼭 뭐 블랙웰이라든지 그런 고부가 칩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라는 이름값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전교 10등 하면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울잖아요. 책상에 엎드려서. 그런 그림들이라고 저는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고 메모리 시장 쪽에서는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명성에 좀 못 미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는 뭐 일단 가전이나 휴대폰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서 볼 때 큰 축이 세 가지가 저는 있다라고 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범용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HBM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용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무난하게 아주 좀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와 그리고 이제 HBM 시장에 완벽하게 삼성전자 이름값에 걸맞는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 두 개 중 하나, 잘못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의 주가 흐름은 지금의 각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요게 두 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들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죄송합니다. 말을 조금 바꿀게요. 기대감이 아니라 이 기대감 없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범용에 대한 기존 레거시 반도체들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그 정도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에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하나가 딱 붙어주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의 흐름들은 하이닉스를 그래도 우리가 보고 있던 퍼포먼스에 근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를 외국인에 팔고 삼성전자를 담긴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 수급과는 조금 반대로 포트를 구성해야 하는 겁니까? 기간값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고 좀 안정적인 성향들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지금 되게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좀 조정세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진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더욱 삼성전자 대비해서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SK 하이닉스는 흐름을 타야 되는 흐름들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을 때 좀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관점에서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지금 투톤 말해봤으니까 소보장 궁금한데요. 파이nem텍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폴더블 관련해서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제일 기대되는 게 사실 레거시 반도체 반등 맞고요. 그 모바일 수요 회복이 하반기에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본격적인 소보장단의 상승의 시작인가 기대가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차장님 눈빛 보니까. 되게 부정적인 눈빛이 막 나오고 계신데. 아까 이제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일단 좀 같이 좀 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단기 최근 이제 올해 정도의 움직임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부장단들, 중소형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올해도 아니죠. 사실 이제 여름과 봄 지나가면서 거의 여름 들어올 때부터 여름에서도 조금 좀 뒤에 흐름들부터 좀 좋아지고 있는 건데 사실 올 초까지 그리고 작년까지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 흐름들이 좋지 않았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가의 고점을 찍었을 때 당시의 흐름들과 지금의 주가 높이를 코스피 한번 보시고 코스피 대형주 보시고 중형주 보시고 코스닥 한번 보시고 소형주 보시고 코스닥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퍼포먼스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뭐 소부장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좋아요, 뭐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높이를 하이닉스에 대한 높이만큼 좀 쳐주는 곳들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타율을 높이려면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섹터들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섹터들이 아직까지는 중소형주로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굳이 이제 내가 초과 수익을 내겠다라고 해서 코스닥, 소형주, 부품주 이런 걸 찾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사이즈, 범위를 넓히는 것들보다는 네.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그 대형주 위주들의 압축 그것들을 지금 현재는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증시가 지금 올라갈 게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시가 이제 고점을 찍을 때 당시의 흐름들이 이거 너무 올라가서 못 잡겠으니까 이제 다른 거 관련주 뭐지 하면서 계속해서 넓혀져 가면서 나중에는 대부분 종목이 다 오는 장세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 대형주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뭐 코스닥에서 대형주, 반도체, 소부장,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은요? 거기서도 종목들별로 보면 괜찮았으니까 리노공업 좋은 거 알고 있고 이스페트 괜찮은 거 저도 지금 인정을 하는데요. 거기 그 종목들에 국한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가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 쫓아간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제 성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보시고 하이닉스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어요. 무조건 아예 큰 토톤만. 그게 타율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시선 걷어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지금 대장은 바이오인가? 바이오 정말 잘 갑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하반기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하반기에 대장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바이오는 좀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섹터를 보지 말고 바이오에 속해 있는 종목 하나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오라는 이 업종의 특성상 올라갈 때 같이 우르르 올라갑니다. 근데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좋은 종목이랑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좀 퍼포먼스가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면 바이오가 특히나 이제 좀 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오는 그냥 바이오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의 개별 종목 접근하듯이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들을 일단 좀 하고는 네. 있습니다. 근데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의 포인트는 밑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기술 수출, 비만 치료, CDMO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셋 다요? 예, 셋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비만 치료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 비중을 제일 높게. 아니요. 트레이딩. 트레이딩은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본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다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90% 이상이 미국에다 수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관세들을 의약품에 대해서 많이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200% 매길 건데 이걸 유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에서 이제 좀 자유로운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의약품 자체에 대한 관세를 매긴 거지 기술 수출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인데 좀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고가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가 의약품들이 좀 괜찮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보다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CDMO 쪽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4월달에 미국에서 올해 초반부에 뭐 생물보안법은 일단 좀 폐지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그 제약산업들을 부흥시키기 위한 국가안보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로 이제 세 개의 이제 주제가 발표됐는데 그 중 하나로 발표됐던 게 뭐였냐면 중국의 견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게 이제 생물보안법 얘기가 다시 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중국에다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말고 그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또 CDMO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결국 떠오르는 것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와 같은 종목들이 일단 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이란 관점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미국에서의 제약사들 본다면 일라이리, 노보노디스크 여기가 이제 핫한 섹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섹터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뭐 몇 상이 통과가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관점들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현실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것들은 조금 약간 트레이딩을 겸하면서 가장 핫한 섹터니까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지만 요것들은 이제 조금 변동성이 하방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세 테마 모두 다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상승할 만한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랩처럼 빠르게 해주셨고요. 저희 바이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스테이블 코인주 볼 텐데 지니어스법 통과를 했습니다. 코인주가 어떤 종목들은 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조정이에요. 재료 소멸입니까? 이게 기대감으로 주식을 할 때가 있고 이게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기대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녹익은 다음엔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한참 펌핑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국 실적들로 이제 좀 전환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그게 언제가 될 거냐? 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주들에 대한 관점들은 실적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은 남아있다. 그러면 이슈에 의해서 시장들이 움직일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움직일 때의 기준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슈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슈에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일 때에도 모든 종목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 돌아가면서 데리고 한 번씩 이제 빛을 보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이슈가 시장이 반응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번 재료가 소멸된 위치다. 그러면은 다음번 반응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실적이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남았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지니어스법 관련해서 코인 관련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유한타증권 디지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